한국은 점점 예전에 비하여 엄청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K방역으로 각국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여러 선진국이 한국을 찾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힘국은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추월당하는 입장에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위 나라들에 밀리지 않고 한국 특유의 국민들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여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25부터 기적을 일으켜 올라온 것을 전 세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한국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애아 언론은 한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침체에서 많은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은 대불황 시기에 경제적 쇠퇴를 피한 유일한 나라이며 한국은 GDP는 오히려 2009년 0.7%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재정적으로 다양한 수출 포트폴리오 및 재정 부양 패키지로 경제위기를 버틴 나라로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바이러스로 미국, 영국, 일본 및 유로존이 악화된 것에 비해 적은 피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언론은 한국은 7년 안에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7년 안에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것이며 2년 전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6천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1977년 세계 20위 수출국이 되었고 그 이후로 작년에는 수출 7위를 하였고 그해 일본은 5위였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20년 전 일본의 주요 산업은 전자산업으로 현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전자산업의 주도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력 차이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2024년에는 그를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를 게스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에 이어서 영국의 존슨 총리마저 한국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외교관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회원국들도 한국의 G7 초대를 환영하며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이탈리아를 넘어 주요 7개국에 도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방역으로 성공한 한국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덜 받아 한국이 1인당 그 나이가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에 이탈리아보다 살짝 아래에 있던 한국이 이젠 이탈리아를 넘어서고 유럽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인도는 중등교육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는 한술 더 떠 초중고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러시아 정부가 2021년 국가교육정책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명단에 포함시킨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것은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85개 초중고교에서 9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육부는 아예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하여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학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는 베트남은 1994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고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제2외국어로 채택될 경우 초등학교 3학년부터 베트남 전국에서 교육된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미 전국 6개의 중고등학교에서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보좌관은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위해서는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문맹 인구가 78%이고 1970년 1인당 소득이 200달러인 한국은 세계은행도 한국이 이자율 대출에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나라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한국 정부는 학교 정비에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문해율이 98%이고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을 본받아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8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한반도보다 더 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과 전화를 하며 국방부는 이 통화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나라가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문 대통령은 SNS 계정을 통해 모디 총리가 보낸 꽃다발과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맞이한 생일을 축하드리며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를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서 한국의 대통령의 생일 축하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생일 축하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명백한 선진국이 되어 많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